삼성전자가 인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으로 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인도를 떠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삼성이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결단으로 후퇴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들은 결정적인 이야기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고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 기술 이전과 교육 등 다양하게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한국의 삼성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윌슨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대학에서 국제 경영학을 전공한 후 MBA 과정을 밟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한 전략과 기업 운영 방식을 심층적으로 배웠어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 열정이 저를 현재의 자리로 이끌었죠. 대학 졸업 후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신흥 시장에서의 전략적 경영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특히 인도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시장 진입을 돕는 일을 주로 해왔어요. 인도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인도 경제의 잠재력과 함께 기업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전자가 인도 챈나이에서의 가전제품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를 컨설턴트로 초빙했어요. 저는 6개월 전 이곳에 파견되어 삼성의 현지 전략을 지원하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있었죠.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삼성의 위상과 인도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깊은 신뢰에 놀랐어요. 챈나이 공장은 삼성의 핵심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인도 전역은 물론 주변 국가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해온 안정된 상황이 얼마나 빨리 위기로 변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 공장 안팎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현지 직원들이 모여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 시기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부터 노조 측에서 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느 대기업이라도 노조가 요구하는 상황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소문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구체적인 파업 준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노조는 근무 시간 단축을 강하게 요구했어요. 현재 삼성 공장의 주 48시간 근무는 인도 노동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이었지만 노조는 이를 주 3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매주 13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구를 내세웠더군요. 가장 눈에 띄는 요구는 임금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챈나이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챈나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5,000루피로 지역 평균 임금이 2배 수준이었지만 노조는 이를 35,000루피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어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생활비 급등을 고려한 연간 인상률 보장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죠. 그 외에도 복지 혜택 확대 요구도 같이 요구했어요. 또한 노조는 직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고용 세습을 보장해 줄 것과 더불어 직원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 전액 지원도 요구했어요. 더불어 의료비 지원과 같은 복지 혜택 강화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어요. 이들은 단체 협약 갱신을 통해 회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요구들은 단순히 높은 임금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회사 내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대폭 확대하려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인도 내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강성 노조가 주도하고 있었기에 협상은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어요. 현지 노동법상 주 48시간의 근무가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주 35시간 근무제는 비현실적이었고
고용 세습과 같은 조건은 한국 내에서도 도입되지 않는 전례 없는 매우 무리한 요구였어요. 처음에 저는 이것을 일시적인 노사 갈등으로만 여겼어요. 대기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노사 간 불만은 늘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이 도출되고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성 노조의 인도식 마르크스 공산주의 같은 행동은 점점 더 상황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과 외국의 기업들도 인도 노동조합센터가 행동하는 과격한 파업과 무리한 요구로 현지에서도 적자는 우려로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기업들이 다 내쫓길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공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 돌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고 공장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붉은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조의 상징을 새긴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평화로운 출입구는 이제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단호했고 공장의 내부까지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노조는 파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무기한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구를 담은 협상 테이블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삼성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했고 회사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 경고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시위대는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공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것은 기본이었고 일부는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설비를 방해하는 행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은 곧 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일부 장비들은 파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삼성의 대응을 기다리며 시위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합류했어요. 시위대는 교대 근무로 끊임없이 파업을 유지했어요. 아침이 되면 새로운 시위대가 도착하고 저녁이 되어도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불길하게 흔들리는 깃발과 끊임없는 구호 소리가 공장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공장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 역시 점점 움츠러들었고 생산 공정은 점점 더 느려지다가 결국 완전히 멈췄어요. 삼성 측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와 협상을 시도하며 그들의 요구 중 일부는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미미한 양보를 거부했고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어요. 근무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그리고 고용 세습까지 노조의 요구는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삼성의 고위 임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강성 노조 파업은 삼성에게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특히나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인도 내 다른 기업조차도 수용하지 못할 수준의 복지와 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노조는 삼성의 거대한 이익을 들며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더군요. 회사 내부 회의실에서 벌어진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흘러갔어요. 고위층들은 생산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걱정했고 일부는 공장 가동 중단을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생산이 멈춘다면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조와의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었고 삼성은 점점 더 심한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삼성의 임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도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고심에 빠져 보였어요. 그들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당황하고 있었고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며 저는 이 파업이 더 이상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파업이 장기화되고 생산이 멈추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첸나이 공장은 삼성의 주요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인도 내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의 수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해서 파업이 지속된다면 공장의 가동 중단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성 내부에서 나온 논의는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들은 인도가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급성장하는 신흥 시장인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임을 강조했어요. 삼성은 인도 내에서 LG와 함께 가전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 또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인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장 이전에 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임원들은 이번 파업이 인도 내 강성 노조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들은 파업이 단지 한 번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인도 내에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미 터키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국가들로의 공장 이전이 삼성 내부에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공장 이전은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인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인도 내 삼성이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공장 이전은 여러 방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삼성의 고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인도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손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인도의 노동 환경이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과 소통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무시간 단축이나 임금 인상 요구는 회사와 협상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조의 요구는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면서도 임금을 3배 이상 올려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요구 조건이었죠. 삼성이 이미 지역 평균 임금의 2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는 오로지 삼성이 끝없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고용 세습이나 사립학교 학비 전액 지원 같은 과도한 혜택 요구는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황당한 요구였어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고용세습과 사립학교 학비 전액 지원에 대한 요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었어요. 삼성이 이미 인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노조의 끝없는 요구는 결국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노조의 요구가 단순히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 아니라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망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겪으며 저는 인도 강성 노조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요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초기에는 그저 단순한 시위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장기적인 마비 상태로 이어졌어요. 공장 입구는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삼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공장 내부의 생산 라인은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시위가 격화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제품 출하가 지연되며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삼성 내부에서는 점점 더 심각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업이 단순한 협상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사태는 그 이상으로 커져버렸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삼성이 이 파업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발생한 손실은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파업이 시작된 지 얼마 후 로이터 통신은
삼성이 인도에서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터키와 베트남과 같은 생산 기지 다변화를 위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실제로 삼성의 첸나이 공장 이전 가능성은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베트남은 이미 삼성의 주요 생산 기지 중 하나였고, 터키는 삼성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고려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현지에서는 큰 충격이 일어났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에도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삼성의 첸나이 공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공장이 철수할 경우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삼성의 어려움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었어요. 파업 때문에 공장 가동은 멈춰 있었고,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꼴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삼성은 인도에서의 입지 유지와 손실 관리라는 두 가지 큰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장 이전이라는 최후의 선택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삼성의 고뇌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떠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저 역시 확신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더 나은 대우와 근로 조건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었고, 이제는 회사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삼성이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조건이었고, 그들의 끝없는 요구는 점점 무리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저는 삼성의 입장을 점점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삼성이 이런 식으로 끝없는 요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요구가 정당성을 잃고 오히려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들의 목소리와 구호를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사태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또 다른 투쟁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삼성이 다른 나라로의 공장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점점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터키와 베트남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었고, 공장 이전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인도 내 강성 노조의 지속적인 압박이 삼성의 결단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저는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노사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삼성의 고위층은 공장 이전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삼성이 더 이상 인도에서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공장 앞을 지나며 시위 현장을 지켜보았어요. 노동자들은 여전히 외쳤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삼성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자부심을 지탱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됐고 그들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요구가 도를 넘고 회사가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답답한 심정에 휩싸이게 됐었어요. 삼성은 인도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노조들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공장 이전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저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삼성이 공장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삼성이 처한 딜레마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인도 강성 노조들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삼성이 어디로 가든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삼성이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저는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초일류 기업으로 존경받는 이유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노조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있을 때 감사함을 모르고 떠나고 나면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이 인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